예, 대선 주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예. 먼저 최근 소식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서인지 연대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는 정운찬 전 총리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와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구상에 대해서 혹시 직접 제안받으신 바가 있는지요? 제안받은 바 없습니다. 전혀 들은 적이 없고 말씀하신 그분들은 지금 어떤 정당의 후보가 아니고 네. 예, 개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전혀 제안 들은 바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통합정부나 공동정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뜻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뭉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정부를 만들고 앞으로 어떤 국정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역시 다른 통합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 시점인 1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유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네.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에서 만약 유죄 확정이 되면 그날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아예 대선 후보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 후보하고 단일화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현실 상황상 유승민 후보께서 홀로 완주를 하실 가능성이 많은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예. 조건이 맞다면 자유한국당과도 연대 내지 통합을 할 수는 있는 건지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자체가 예. 친박당에서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예. 또 홍준표 후보는 출마할 자격이 없는데 저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건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이제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뭔가 양측에서 협상을 할 때 그럴 때 가능한 얘기지 지금은 전혀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대구도 갔다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후보와 누가 보수 적자인가 이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보수 적자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어떤 자격이나 자질은 어떤 거가 보수 적자로서 맞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늘 새로운 보수, 낡은 보수 버리고 네. 안보는 튼튼하게 지키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적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보수를 주장해왔고 지금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후보를 내세워서 그걸 어떻게 보수의 대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수의 대표 후보로 나서야지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다. 또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보수의 후보는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 후보님에 대해서 일부 보수층에서는 배신을 했다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는 하면서도 또 유 후보에 대해서는 배신을 했다고 하는데 유 후보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대통령을 파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들이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저는 국민을 전혀 배반한 적이 없고 저는 늘 소신을 지키고 정치를 해왔을 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박들이나 진작 제가 주장했던 그 길로 갔었으면 저는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위에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유 후보께서는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면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게 비정상입니다. 지금 이제 겨우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사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 그때 가서 시대적인 요구나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여론이나 민심을 감안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사면 이야기 꺼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민들이 바란다면 사면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지금은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뭐 아직 그 기소도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는 예. 지금 기소와 재판이라는 법적 절차를 마치 생략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뉘앙스를 갖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그래서 그렇죠. 그 논의 자체를 한다는 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이 결국은 민주당의 이중대이고 진보 후보인데 네. 보수층 표를 겨냥한 선거를 앞둔 뭐 그 정도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지금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게 대통령 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정책적으로 꼭 이거 하나만은 개혁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양극화 저출산 부분에 5년 내내 일관되게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양극화 저출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저 개혁의 제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도 거의 대부분이 양극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습니다. 네, 그 양극화 얘기가 오랫동안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요. 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주장하던 중부담 중복지 예. 또 비정규직 뭐 또 우리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에 하던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가벼운 예. 좀 단기적인 그런 대정요법들로만 했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늘 주장하던 중부담 중복지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또 육아 문제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획기적인 그런 개혁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